풀었어. 별로 양이 없지? 자, 다 채점해 봅시다. 이름 적고요. 자, 우리 용해도라고 하면 어떤 온도에서, 특정 온도에서 뭐 100g?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를 말했고, 단위는 따로 없다, 없음. 녹는 물질을 용질, 채점, 녹이는 물질을 용매, 고르게 섞여 있는 걸 용액이라고 하는데, 고르게 섞여 있으니까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최대로 녹아있으면 포화용액이랍니다. 네 글자 다 적어야 돼. 불포화를 포화로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지.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뭐를 더 넣으면, 용질을 더 넣으면 용해도 곡선과 만나는 포화용액이 된다. 자, 고체 용해도 일반적으로는 뜨거워야 되겠지. 온도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반대로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 압력은 높을수록 증가한다. 자, A, B 중에서 누가 더 뜨거워? B.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부등호. 그러면 기체의 용해도랑 기포 발생량 반대지. 기포 발생량은 뜨거울 때 더 많지. 오른쪽 부등호, 용해도는 왼쪽 부등호. 자, 압력은 A, B 중에 A가 더 크죠? 왼쪽 부등호. 그럼 압력이 낮을 때 기포 많이 발생하니까 B가 기포 발생량 더 많고, 용해도는 A가 더 크다. 왼쪽. 탄산음료를 차갑게 보관하는 이유는 온도가 낮으면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더운 여름철에 물고기가 위로 올라오는 이유는 산소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 이름 적은 거 확인하고 뒤에서 앞으로 이름 없으면 안 친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칩니다. 다음 줄까? 다음 주 쪽지 시험 B로, 이건 다음 주엔 한자 앞뒤로 다 풀 거니까 챙겨놓고요. 자, 우리 오늘 이제 진도 나갈 건데 초록색 책 펴봅시다. 이쪽이지? 오늘 150쪽이야. 이제 이 두꺼운 쪽도 다 끝나가네? 맞지? 요 물질의 특성 중에 이제 오늘은 혼합물의 분리 볼 겁니다. 자, 이때까지 얘들아 우리 물질의 특성 뭐 어떤 것들이 있었지? 물질의 특성이 뭐였지? 다른 물질과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 했지.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물질의 특성이 달라져? 안 달라지지. 그래서 종류를 구분할 때 쓰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 뭐 있었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또 밀도, 또 용해도, 그리고 또 있었잖아. 예전에 배웠던 거.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비열,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었어. 그래서 물질의 특성들을 쭉 봤는데 이제 혼합물의 분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이면 혼합물을 하잖아. 예를 들어 볼게. 소금, 그 다음에 모래, 그리고 스티로폼, 그리고 철가루를 쌤이 다 섞어놨어. 자, 그리고 너희한테 미션을 주는 거야. 빠른 시간 내에 이 4개를 다시 순물질로 분리시켜라. 그러니까 이 혼합물들이잖아. 4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이걸 분리시켜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분리할 수 있을까? 하나씩 분리해야 돼. 일단 가장 쉬운 거. 어떤 게 필요할까? 자석을 이용해서 철가루는 자석에 붙으니까 그럼 자석을 이용하면 되고. 그래서 떼냈어. 그 다음에 이거 3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을 이용해. 물을 보면 어떻게 돼? 스티로폼은 물에 뜨지? 왜 물에 떠?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그럼 얘는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겠네. 맞지? 일단 물을 부었어. 그럼 소금과 모래 중에서 소금은 어떻게 돼? 물에 녹잖아. 그럼 모래는 물에 안 녹으니까 체에 걸러가지고 모래 걸러내면 되고. 그럼 소금은 어떻게 할까? 물에 녹아버렸잖아.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끓이면 되겠지. 증발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얘들을 각각 얘들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이 있잖아. 쌤이 순물질이 혼합물이 될 때는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안 달라진다. 그냥 그대로 합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내서 분해시키는 게 아니라 분리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혼합물 분리 중에서 밀도가 다른지, 뭐 끓는 점이 다른지, 용해도가 다른지들을 보고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거야. 그래서 하나씩 볼 건데 요 분리 1번은 밀도 차. 그 다음에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고, 그 다음 우리 최근에 봤던 게 용해도였잖아. 그래서 요 4번이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야. 그래서 하나씩 혼합물 분리하는 것들을 볼 겁니다. 이거 하면 이제 2학년 내용 마무리 되겠지? 자, 그럼 혼합물의 분리 들어가 볼게요. 뒷장에 첫 번째는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야. 이거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쌤이 예시를 들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 A랑 B가 섞여 있었어. 고체 물질. 고체 혼합물이 섞여 있었는데 이걸 분리하는 방법은 물을 넣어주면 돼. 근데 꼭 물일 필요는 없고 그냥 액체를 넣어주는데 이 액체에 조건이 있어. 하나만 떠야 되잖아. 둘 다 뜨면 안 되지. 둘 다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두 밀도의 어느 정도 중간 정도여야 되겠지. 사이 값이어야 돼. 그 다음에 얘들을 뭐 예를 들어 소금 같은 경우에는 녹여도 끓여가지고 증발시키면 되지만 뭔가 녹였을 때 다시 얻기 힘드니까 일반적으로는 녹이지 않는 액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쓰이는 액체의 조건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돼.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의 밀도, 두 번째 녹이지 않는 액체를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뜨는 것들을 걸러내면 되겠지, 채로. 그래서 여기에 좋은 겹시 고르기. 우리 벽시 중에서 실제로 안에 막 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빈 쭉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만져볼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물을 넣어가지고 뜨는 것들을 빼내면 되는데 물로는 쭉정이가 안 뜬단 말이야. 그래서 소금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혼합물은 혼합 비율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뜨게 됐을 때 빼내주면 돼. 근데 모르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 뜨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물을 넣어가지고 이 중간 정도를 만들면 되겠지. 그 다음에 신선한 달걀 고르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오래된 건지 신선한 건지 모르잖아.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껍질도 엄청 미세한 구멍이 있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 공기가 빠져나가. 그러니까 좀 가벼워져, 밀도가. 우리가 손으로 못 느끼지만 마찬가지 소금을 넣었을 때 먼저 뜨는 게 있다. 그게 오래된 거야. 그런 식으로 신선한 달걀을 찾을 수 있고 스티로폼과 모래도 마찬가지 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 ABC 밀도 누가 제일 큰지 볼게. 플라스틱 ABC 중에 에탄올을 넣었대. 그랬더니 A가 먼저 떠올랐어. 아직 B씨는 안 떠올랐는데 이제 물을 넣었더니 그 다음에 떠오른 게 B였어. 마지막까지 C는 안 떠올랐어. 그럼 플라스틱 ABC 중에 누가 밀도 제일 크다? 마지막까지 떠오르지 않는 누구? 서원아. C. 그 다음 B, A.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거. 아, 물과 에탄올 중에 누가 밀도가 더 커? 에탄올로는 못 띄었는데 물을 넣었더니 그제야 뜨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아, 물이 밀도가 더 크구나. 또 유추할 수 있겠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액체 혼합물의 분리야. 자, 그러니까 고체랑 고체가 섞였을 때 가장 쉬운 방법. 무슨 차를 이용했다? 밀도 차를 이용했어.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데 뭘 넣어줬어? 액체를 넣어줬어. 액체 넣어주면 된다. 근데 이 액체의 조건이 뭐였다? 중간 정도의 밀도. 그 다음에 녹이지 않아야 돼. 자, 이제 두 번째 액체 혼합물이야. 액체가 섞여 있을 땐 어떻게 하느냐. 우리 물과 기름은 얘들아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지. 아무리 흔들어도 섞이지 않잖아. 근데 누가 위에 떠? 물과 기름 중에. 기름이 가벼워서 뜨지. 그럼 그런 것도 얘들이 섞이지 않는다면 밀도차를 이용해서 빼낼 수 있어. 일단 먼저 밀도차부터 먼저 볼게. 자, 서로 섞이지 않을 때 첫 번째 조건은 섞이지 않아야 돼. 그리고 밀도가 다르다면 위아래 층이 나뉘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요 양이 많은 이 실험 기구를 봐야 되는데 양이 적잖아. 그러면 그냥 스포이드를 많이 적던데 스포이트야.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위에 거 빼내면 되겠지. 그럼 위에 걸 빼낸다라는 건 밀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위에 떠 있었으니까 밀도가 작은 물질을 먼저 분리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액체 양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은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많다면 자, 이 장치 이름을 외워야 돼. 분별 깔때기라는 장치야. 이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건데
시간이 처음에는 이제 섞여 있었을 거 아니야? 다시 도침이 아니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꼭지를 돌려가지고 빼낼 거야. 그럼 이번에는 뭐부터 빠지겠어? 밀도가 큰 물질부터 빠지겠지. 그래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할 때는 밀도가 큰 물질이 먼저 분리가 되는데 이때 꼭지를 먼저 열면 안 되고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 실험할 때 주의사항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반드시 마개를 열어주고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를 돌려야 돼. 왜 그러냐면 너희 콜라 같은 거 먹을 때 콜라가 이렇게 담겨 있잖아. 그리고 빨대로 콜라 먹을 때 이렇게 빨대 있지. 근데 입으로 먹다가 한번 장난칠 때 있잖아. 이렇게 딱 이 콜라를 빼가지고 여기에 손가락 혹시 막아본 적 있어? 여기에 손가락 막고 들어 올려 본 적 있어? 그러면 콜라가 안 떨어지고 내가 손가락을 막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근데 손가락을 떼면 그제서 주르륵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걸 막고 있으면 압력이 달라서 안 내려가. 그러니까 내가 열어야 내려가듯이 여기에 지금 빈 꼭지를 열더라도 마개를 닫고 있으면 이게 안 내려가. 반드시 압력이 똑같을 때 내려가기 때문에 마개를 먼저 열고 그 다음 두 번째 꼭지를 돌려야 됩니다. 알겠죠? 마개부터 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좀 확대해서 그리면 여기가 뾰족한 부분, 좀 더 긴 부분이 있는데 이 긴 부분이 반드시 비커 벽면에 닿게 해야 돼. 이건 너희가 나중에 실험할 때 주의사항이야.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이렇게 닿아야 액체가 떨어질 때 비커 벽면을 타고 떨어질 거 아니야. 주르륵. 근데 만약에 반대로 뾰족한 부분이 벽면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벽면 반대쪽으로 안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을까?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튀기겠지. 그러니까 튀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쪽에 꼭지가 이 꼭지에서 이 뾰족한 부분이 벽면 닿도록 해야 된다. 요거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액체 혼합물일 때는 분별 깔때기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자, 액체 혼합물 분리 예시 볼게. 위층과 아래층 중에 위층에 있다라는 건 밀도가 크다 작다. 가볍다는 거지. 작다. 아래층이 크다. 자, 그럼 어디에 누가 아래층인지 볼까? 물과 식용유 중에 누가 아래층? 물. 일반적으로 물이 무거워. 기름과 반장 중에 기름이 뜨지? 반장이 아래층. 자, 물과 에테르. 얘들아, 에테르랑 에탄올이랑 좀 다른데 둘 다 휘발성이 있지만 에테르는 물과 안 섞여. 안 섞여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할 수 있거든? 근데 누가 더 무거워? 물이 더 무거워. 자, 근데 아까 물과 에탄올 중에 누가 밀도 더 컸지? 물. 자, 그러면 다시 물과 에테르가 아니라 물과 에탄올이 나왔어. 그럼 누가 아래층에 있을까? 아래층에 있는 게 없지. 왜? 얘들은 섞여 안 섞여? 섞이지 않으니까 지금 밀도차를 이용하잖아. 근데 얘들은 섞여 안 섞여? 물과 에탄올로 섞여. 물에다가 소주 태워본 적 있어? 섞여. 알겠지? 섞여. 그럼 섞이면 밀도차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 그럼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돼. 물론 밀도가 다르지만 섞여버렸으니까 아래층에 위치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법. 생각해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으로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할 수 있는 거. 물질의 특성 배운 것 중에. 끓이면 돼. 얘 몇 도씨에서 끓게? 78도씨. 물은 100도씨. 그래서 얘들은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물질 보고 물과 에테르 나왔다면 너희가 이거 밀도 차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물과 에탄올이라고 물으면 끓는 점 차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서 에테르랑 에탄올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물과 에테르는 안 섞인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물과 에탄올은 섞인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물과 사이화탄소 중에서 보통 물이 아래층이었잖아. 근데 사이화탄소만 얘가 아래층이야. 만약에 좀 외우기 쉽게 화학식 써보자면 물은 H2O잖아. 사이화탄소는 탄소 C지? 그 다음에 4염화가 염소가 4개 있다는 거야. 염소 화학식 뭐더라? CL이지. CL4야. 그래서 4염화탄소야. CCl4. 그러니까 탄소보다 훨씬 무겁거든, 염소가. 근데 그 염소가 4개나 있으니까 엄청 무겁겠지? 그래서 사이화탄소가 아래층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물질을 보고 누가 아래층인지도 외워야 한다. 그냥 이런 걸 보고 아, 답을 알려주고 밀도차다 적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된다고. 누가 아래층에 있는지. 자, 요 밑에도 답 적어볼게. 고추기름을 에탄올 넣었더니 처음에는 가라앉았대.
자, 그럼 질문. 에탄올의 밀도는 크다, 작다? 고추기름보다 작다. 자, 근데 여기에 물을 조금씩 넣었더니 이제 고추기름이 떠올라. 그 이유는 에탄올과 물이 섞이면서 혼합물이 되었지? 밀도가 어떻게 됐으니까? 증가했으니까. 이때 고추기름이 떠오른 이유가 에탄올과 물이 섞일 때 고추기름의 밀도가 작아져서이다. 맞아? 고추기름 밀도 안 변하는 거야. 걔는 물질의 특성이니까요. 자, 뒷장에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지? 밀도차는. 자, 예시, 사금 채취. 너희 사금 들어본 적 있어? 사가 모래사야. 모래에 이제 섞여있는 금인데 이 엄청 작은 금도 어쨌든 금이니까 비쌀 거 아니야. 우리가 따로 빼내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이걸 채취를 하냐면 모래보다는 아무래도 금이 훨씬 좀 더 무겁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살살살 이렇게 흔들면 모래는 가벼워서 날아가는데 금은 무겁다 보니까 여기 남아있어. 그런 식으로 빼낸다. 밀도차를 이용하겠다는 거고 바다 유출된 기름 제거. 한 번씩 뭐 유조선 같은 거 부서지거나 이렇게 전복되면은 막 기름 퍼져나가잖아.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서해안 앞바다에 들어본 적 있어? 그때 막 자원봉사로 많이 갔지. 그때 기름을 없애려고 이 흡착포를 가지고 가서 이제 빼냈는데 이때 그 자원봉사자들이 뺄 수 있었던 이유가 기름이 바닷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떠있어서 그렇지. 근데 만약에 기름의 밀도가 크다 생각해봐. 기름 쏟자마자 어떻게 되겠어? 바다 저 밑으로 가라앉겠지. 그럼 잠수부 말고는 아무도 기름 못 빼내. 그러면 이제 뭐 해양 생태계 다 끝나는 거지. 맞지? 어쨌든 이렇게 오일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흡착포 이용해서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이유도 기름의 밀도가 작아서다. 그 다음에 혈액 분리. 우리가 왜 피 뽑으면 처음에 빨간색 피잖아. 근데 사실 이 피도 혈장이라고 해서 이건 액체 성분이고 혈액 속에 세포가 있을 거 아니야? 적혈구 들어본 적 있어? 백혈구, 혈소판이라고 해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세포가 있는데 이 적혈구 때문에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빨간 피처럼 보여. 근데 이거를 원심 분리에 계속 돌리면 무거운 건 어디로 가겠어? 아래쪽, 가벼운 건 위쪽 가겠지. 그래서 물로 이루어진 혈장은 가벼워서 위로 떠. 근데 세포들은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런 식으로 세포랑 혈장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밀도차. 그 다음에 불순물이 섞인 이걸 키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 걸 까부른다고 표현해. 키를 까부르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곡물 말고 돌은 절 안쪽에 있을 거고 빈 쭉정이는 날아갈 거니까 이 중간에 있는 곡물만 빼낼 수 있다. 다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 예시 넣으면 물질의 특성 적어라. 뭐 적으면 돼? 밀도. 되겠지? 자, 밑에 탕구이 실어볼게요. 아까 말했던 거 줄만 쳐볼까? 처음에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가지고 혼합물 넣었어. 막에 맞고 두 층이 나뉘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순서는 무조건 뭐부터 한다? 마개를 연다. 두 번째 뭐 한다? 꼭지를 연다. 자, 그래갖고 아래층에 있는 물질을 먼저 받아내. 밀도가 큰 물질. 그리고 밀도가 큰 물질 물을 받아낸 다음에 여기에 경계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경계 부분은 따로 받아서 버려. 그리고 이제 분별 깔때기 위쪽 입구로 2층 액체 물질을 분리한다. 이건 뭐냐면 물 쪽으로 이렇게 받았어. 근데 얘는 최대한 만나지 않게 하려고 이 막의 연 부분 이쪽으로 따로 빼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밀도가 가벼운 작은 위층에 있는 애들은 위쪽 입구로 따로 빼냅니다. 이런 식으로 물질을 분리해요. 자, 그럼 여기 결과는 받고 해석에 적어볼까?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되고 밀도가 다른 두 액체 혼합물은 어디에 넣어주냐? 이거 이름 뭐다? 장치 이름 분별 깔때기. 자, 우리 앞으로 뒤에 분별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용어가 몇 개 더 있거든? 분별 징류라는 말도 있고 분별 결정이란 말도 있어. 분별 깔때기 세 가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기. 이 분별 깔때기 넣으면 밀도가 작은 물질은 무슨 층? 위층. 큰 물질은 아래층에 위치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문제 풀게요. 1번 부등호 누가 제일 크다? 누가 제일 커? 좋은 벽시, 부등호 표시, 그 다음에 소금물, 쭉정이. 2번 밀도차를 이용한 거에 대해서 물었어.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경우 두 고체 물질을 모두 녹이는 액체를 쓴다. 맞니? 녹여야 된다 했어? 녹이지 않아야 된다 했잖아. 액체 조건 두 가지. 신선한 달걀 고를 때 소금물 이용한다. 맞지?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할 때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 맞지? 흡착보 쓴다. 자, 3번 볼게요. 이 실험 기구 이름 다시 적어줄까? 분별 깔때기야. 떼기. 대기 아니고 떼기. 아예 이. 이거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뭐다? 물질의 특성 모르면 답은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거 적는 거야. 뭐다? 밀도. 밀도 작은 액체는 누구? A. 자, 4번에 아래층에 위치하는 물질 적어봐. 물과 헤테르 중에서 물과 식용유 중에 물, 간장, 참기름 중에 간장인데 4번은 누구다? 4. 염화탄소다. 저 5번에 사금 채취하는 것도 특성을 물었으니까 뭐라 해야 돼? 밀도입니다. 잘했고요. 자, 뒷장 넘어갑니다. 자, 우리 고체 혼합물은 액체 부어서 였고 액체 혼합물일 때는 만약에 섞이지 않는 액체랑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였는데 이 장치 이름이 뭐였어? 뭐를 이용하는 거?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했어. 자, 근데 만약에 애들이 섞이지 않았을 때는 밀도차 이용해서 금방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섞여. 그럼 밀도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보는 거야. 용해도 차이가 나는지, 뭐 끓는 점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끓여보는 거야. 그래서 먼저 끓는 게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두 번째 방법은 액체 혼합물이라면 밀도차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무슨 차? 끓는 점 차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 액체니까 끓이는 거야. 누가 먼저 끓는지를 보는 거야. 이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뭐라 부르냐면 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적은 없지만 증류라는 방법을 쓰거든. 자, 증류가 뭔지 볼게요. 자, 여기 봐봐.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분리, 증류라고 하는데 자, 우리 바닷물에서 얘들아, 너희가 이제 바닷물에 갔는데 소금을 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끓이면 되지. 날려버리면 되잖아. 그럼 뭐라고 해? 발시키면 소금 얻을 수 있지. 근데 너희가 바닷물에서 생수를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너희 막 목마를 때 바닷물 먹으면 돼? 계속 목마르잖아. 더 갈증나잖아. 너희가 식수를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발시켜야 되잖아. 증류시켜야 돼. 그럼 증류가 도대체 뭐냐? 봐봐. 너희가 증발시킬 때 소금을 넣는다는 건 뭐만 증발돼? 그 물이 어떤 형태로 증발돼? 수증기 형태로 나가잖아. 그 수증기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끓여가지고 날아가는 그 수증기를 다시 갖고 와야 되지. 근데 우리는 물을 먹고 싶지. 그럼 수증기가 다시 뭐가 돼야 돼? 액체가 돼야 돼.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끓였던 걸 냉각해야 돼. 그래서 증류는 뭐냐면 이 증발된 수증기를 다시 모아서 냉각시켜서 만든 물을 말해. 그래서 증류는 액체 상태 혼합물이 있잖아. 이거를 맨 처음에 가열을 해. 가열하면 뭐가 나와? 기체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기체를 얻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체를 다시 뭐 해? 냉각해. 그래서 그 냉각된 액체를 얻는 걸 증류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액체만 얻고 싶었는데 액체가 다른 거랑 섞여 있었으니까 끓여서 그 액체만 나가고 있는 걸 다시 냉각시켜서 순수한 액체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해. 그래서 정수기의 물을 무슨 물이라고도 해? 증류수라고 하잖아. 들어본 적 있지? 증류수 쌤이 그냥 맹물이다 했잖아. 증류수가 뭐다? 끓여서 나간 수증기를 다시 액체로 만든 물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막걸리 본 적 있지? 좀 색깔 탁하잖아. 곡물 발효시켜 만든 술인데 거기에 소주는 색깔이 투명하지? 왜 이렇게 잘 알아? 봤어? 막걸리에서 소주만 얻고 싶다. 그럼 이것도 가열을 해. 그러면 소주가 먼저 끓거든. 그 기체를 다시 냉각시켜서 얻은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술 중에서 소주만 빼내고 싶을 때도 증류라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증류 말고 분별 증류는 뭐냐면 이런 거야. 특정 물질에서 이제 그러니까 식수만 얻고 싶거나 소주만 얻고 싶은 증류야. 근데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데 내가 에탄올을 더 얻고 싶고 물도 얻고 싶어. 그럼 증류를 2번 해야 되지. 그걸 분별 증류라고 해. 증류를 여러 번 하는 거. 각각 빼내는 거. 원유가 뭔지 알아? 이거 우유 아니고 기름. 원래 기름. 우리가 주유소 가면 아빠 차가 혹시 SUV인 사람들 큰 차 타면은 휘발유 달라고 해. 경유 달라고 해.
경유 달라 하잖아, 맞지? 근데 차가 세단이다. 그러면 휘발유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용하는 기름이 따로 있지. 처음에는 원유가 다 섞여 있어. 근데 이거를 분리해야 돼. 휘발유인지, 등유인지, 경유인지, 중유인지 이렇게 분리를 하고 싶다. 하나 분리하는 건 증류를 여러 번 하는 거니까 분별 증류야. 자, 일단은 섞여야 돼. 안 섞이면 밀도 찼으면 되니까. 섞였을 때는 끓여. 그래서 증류를 여러 번 시켜. 그래서 각각 빼내는 걸 분별 증류를 합니다. 되겠지? 그냥 증류라는 것 장치 안에 좀 더 정교하게 쓴다? 이걸 분별 증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분별 증류라는 거를 학교에서 배웠거든? 근데 이게 좀 복잡해서 이걸 지우고 그냥 다 증류라고 해. 근데 지금 중2들이 지금 시험 칠 때 이 단어는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분별 증류라는 단어 안 배우니까 그냥 증류다라고 배우는 학교도 있고 구분해서 배우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서 정확하게 볼게요. 자, 그럼 증류는 뭐다? 액체를 가열해. 두 가지 포인트만 알면 돼. 일단 뭐 해야 돼? 가열해. 그럼 기체 되겠지. 그걸 다시 뭐 한다? 냉각시키는 거야.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야. 끓여놓고 다시 냉각하는 거야. 자, 그럼 액체 상태 원한 물을 끓였어. 기체. 다시 냉각해서 액체 얻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에 분별 증류 장치를 볼게. 예를 들어서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어. 얘들아, 에탄올은 몇 도씨에서 끓는다? 78. 적어봐. 물은 몇 도씨? 100도씨. 자, 그럼 지금 가열 장치지. 끓여. 누구부터 끓겠어? 에탄올부터 끓겠지. 그럼 에탄올이 사라질 거 아니야. 어떤 상태가 돼? 기체 상태가 돼. 그럼 이때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온도계가 있는데 우리는 에탄올 기체를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에탄올 어떤 상태? 액체 상태. 그럼 이 기체가 이렇게 쭉 갔는데 이 주변에 차가운 물 있지? 차가운 물이 왜 있겠어? 뭐 시키기 위해서? 냉각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야. 냉각시키기 위해 찬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상태로 모이겠어? 에탄올이 액체로 있겠지. 그럼 여기 에탄올 액체고 여기는 누구만 남아? 물만 남아. 그러니까 분리됐잖아. 맞지? 이런 걸 증류시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에탄올이 먼저 끓었지. 얘들아, 왜 에탄올이 먼저 끓어? 끓는 점이 높아서 낮아서. 그럼 여기 적을까?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 먼저 끓는다? 낮은 물질이 먼저 끓는다. 어떤 상태로? 기체 상태로 끓어 나오겠지. 그럼 이 기체가 차가운 물 속에 있으면 다시 냉각됩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물이 100도씨가 아니라 끓는 점이 80도씨라고 생각해봐. 에탄올이 끓고 있을 때 곧 뜨거워지니까 물도 같이 끓어갈 거 아니야? 이 끓는 점이 비슷하면 분리가 잘 될까? 차이가 나야 잘 되겠지. 맞지? 그래서 증류는 끓는 점 차이가 어떨수록 좋은 거야? 클수록 분리 잘 되는 겁니다. 끓는 점이 비슷하면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돼. 용해도 차라든지. 그래서 섞였다고 밀도차 못 쓰니까 이제 끓는 점 차이가 난다? 그럼 끓는 점 차를 쓰면 됩니다. 되겠지? 여기 증류 예시 보이죠?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어떻게 볼까?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에서 끓이잖아. 그러면 여기 소주가 먼저 그 끓는 점이 낮아가지고 올라가. 근데 여기에 기체 상태로 올라갔다가 차가운 물 때문에 여기 다시 액체로 바뀌는 거야. 물방울 형태로. 그래서 소주만 빼내는 거지. 여러 가지 술 중에 소주는 끓는 점이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제일 먼저 끓었으니까 끓는 점이 낮은 편이다. 돼? 이렇게 한 몇 명은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지?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분별 증류 볼게. 자, 증류 장치 아까 왼쪽 페이지 봤지? 분별 증류랑 똑같은데 좀 더 비싼 장치야. 그러니까 좀 더 뭔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다른지 아까 비교해 볼게. 아까 왼쪽 페이지는 그냥 여기 끓여가지고 차가운 물이 다였잖아. 근데 여기에 하나씩 보면 다시 여기 적어봐. 물과 에탄올이 있었어. 근데 여기 끓임 쪽을 넣는 이유, 아까 왼쪽 페이지도 썼지만 끓임 쪽이 뭐야? 돌멩이야. 구멍 많은 돌멩이. 그리고 다공성 물질이라는 걸 왜 넣어? 빨리 끓게 하려고. 맞아? 아니야. 빨리 끓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부글부글 넘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증류일 때만 보는 게 아니라 너가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끓임 쪽 넣는 이유. 자, 그리고 여기 깨진 유리 조각을 넣는데 그럼 조금 이따 설명할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끓이면 누가 먼저 끓는다? 에탄올이. 근데 온도계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 온도계는 이 기체가 액체로 다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끓였으니까 위로 올라갔겠지.
그럼 차가운 물 때문에 다시 여기 액체로 모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에탄올이 끓는 점을 확인하려면 기체가 될 때 온도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 기체가 일로 나가는 요 가지 달린 부분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계 위치는 가지 달린 부분에 위치해서 끓는 온도를 파악해야 돼. 근데 아까는 뭐였어? 기체가 액체되기 위해서 주변에 뭐 있었어? 찬물 끝이었잖아, 맞지? 그게 냉각 효과였어. 근데 얘는 아예 냉각기를 설치했는데 이 냉각기가 비스듬하게 쭉 내려가는데 이 기체가 새지 않도록 바셀린 같은 거 발라주는 거고요. 고무에다가 냉각기가 비스듬할 때 여기에 이걸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 이렇게 했어. 유리관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있는 상태야. 그러면 에탄올 기체가 이렇게 내려가겠지. 직접 만나는 건 아닌데 요 주변에 토네이도처럼 물이 뱅글뱅글 돌고 있어. 이렇게. 너희가 워터 슬라이드 타봤지? 막 그런 놀러 가면 거기에 원래 물 닿여가지고 좀 더 쉽게 내려가잖아. 거기에 물이 없어. 그냥 너희는 혼자 내려가고 있고 그 주변을 둘러서 차가운 물이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다 생각해봐. 물은 만나지 않았지만 엄청 춥겠지? 한기가 느껴지잖아. 이 뜨거운 기체가 주변에 뱅글뱅글 돌고 있는 차가운 물 때문에 서서히 열을 뺏기면서 뭘로 바뀌어? 액체로 바뀌어. 그럼 분명히 기체 상태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뱅글뱅글 계속 물이 돌고 있으니까 차갑다고 느껴져서 결국 액체로 모인다는 거지. 누가? 에탄올이. 그럼 아까랑 별 차이 없지? 그냥 뱅글뱅글 돌면 냉각기가 다잖아. 맞아. 근데 이때 냉각기에서 보면 약간 비스듬하게 설치한다고 했고 물을 넣을 때 이 방향이 좀 중요한데 물이 들어가는 방향은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아래쪽에서 반드시 들어가서 위쪽으로 나와야 돼. 왜 그럴까? 얘들아, 왜 물이 아래쪽에서부터 들어가야 될까? 이 차가운 물을 넣을 거 아니야. 근데 차가운 물도 이 뜨거운 그 에탄올 기체를 만나니까 계속 돌다 보면 물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좀 미지근해지겠지? 그럼 여기 차갑다가 뱅글뱅글 돌다 보면 여기에서 미지근해져. 근데 반대로 위에서 넣었다 생각해봐. 여기에선 차가웠는데 점점 돌면 돌수록 미지근해지니까 마지막 효과가 제대로 안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미지근하더라도 뜨거운 기체랑 만났을 때는 차갑다가 여기서 제일 차가운 물을 만나야 마지막까지 액체되지 않았던 것이 액체로 바뀌잖아.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제일 차갑잖아? 제일 뜨거운 에탄올 기체랑 제일 차가운 물을 만나면 유리가 깨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선 좀 덜 차갑고 더 차갑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부터 넣는 겁니다. 이거를 왜 그런지 이유를 묻지 않는데 방향을 물어. 그리고 너희는 아래쪽부터 넣어야 된다는 건 외워야 돼.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액체 에탄올이 나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장치. 자, 냉각기 장치가 있는 게 달랐고 하나 더 유리관 또막 있는 게 아까랑 달랐지? 유리관 또막이 왜 있을까? 깨진 유리 조각. 여기 깨진 유리 조각이 있어. 그럼 봐봐. 지금 현재 78도씨야. 누구만 끓어야 돼? 에탄올이 끓어야 되는데 사실 물이 방해해서 에탄올이 좀 쉽게 못 끓어. 한 80도씨가 되어야 에탄올이 끓는단 말이야. 자, 그럼 80도씨가 되었어. 그럼 에탄올은 당연히 기체 상태가 되어서 쭉 올라가겠지. 근데 물이 착각을 해. 에탄올 올라가니까 같이 딸려가는 거야. 원래는 지 혼자 있었으면 절대로 안 끓는데 물이 80도씨가 될 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올라가다가 깨진 유리 조각을 만나다 보면 온도가 식겠지. 내가 왜 기체가 되었지? 하면서 다시 액체로 내려가. 그러다가 한 90도씨가 되었어. 물 끓이면 되는데? 당연히 안 돼. 근데 또 물이 90도씨 때 끓는 거야. 그러다가 이까지 올라가다가 내가 왜 기체가 되었지? 하면 다시 액체가 되는 거야. 스스로 계속 액체가 되니까 걸러주는 거야. 맞지? 만약에 이게 없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순수한 에탄올을 딱 얻을 것 같지만 에탄올 플러스 일부 물이 남아있거든? 그럼 너희가 증류장치를 또 해야 돼. 그래서 물을 좀 빼. 근데 그래도 물이 또 남아있어. 그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유리관 또막을 넣었으니까 알아서 물을 걸러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러 번 증류된 효과가 있다.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한 번만 되는 거야. 비싼 장치지. 유리관 또막이 길어야 좋은 장치일까? 짧아야 좋은 장치일까? 길수록 좋은 거야. 잘 분리가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아까랑 다른 게 요거 두 개다. 그래서 분별 증류 장치는 이런 거야. 끓는 점 차이가 큰 게 좋다 했어? 작은 게 좋다 했어? 큰 게. 근데 크지 않아도 분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증류는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얘는 섬세하니까 차이가 많이 안 나도 가능하다. 물론 차이가 클수록 좋은데 크지 않아도 이 장치는 정교하니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여기 밑에 그래프 해석하고 문제 풀어볼게. 자, 물과 에탄올을 끓여.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상태 변화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다가 78도씨에서 거의 수평인 부분이 있어. 이거 누가 끓는 걸 껐을까? 에탄올이 먼저 끓겠지. 근데 주로 나오는 거는 물이 살짝 같이 끓기 때문이야. 플러스 물. 자, 에탄올 다 끓었어. 그러면 이제 누가 끓어 마지막에? 물이 끓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봐봐.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높은 물은 나중에 끓는데 온도가 높아지다가 주로 에탄올이 끓어. 근데 살짝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지. 왜 그럴까? 너 이거 기억나? 소금 플러스 물은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 계속 올라갔지. 왜 이렇게 됐었어? 물이 기화하는데 누가 방해해? 소금이 방해했지. 이것도 에탄올이 기화하는데 누가 방해해? 물이 방해하는 거야. 물은 안 끓으니까. 에탄올이 끓어야 되는데 계속 방해하니까 조금 더 있다가 걸는 거야. 그래서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적혀있지. 물이 에탄올의 기화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탄올 끓어 나올 때 물이 원래 끓이면 안 되지만 살짝 나오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높아지다가 이제 얘는 에탄올이 없으니까 순물질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순물질처럼 수평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 이거 고체 플러스 액체. 그러니까 얘 혼합물이지. 이렇게잖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순물질 어떻게 돼야 돼? 온도가 올라가다가 수평 구간이 생겨야 되잖아. 수평 구간 없으면 이거는 혼합물, 순물질이지. 얘는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어? 혼합물이잖아. 액체 혼합물은 그럼 어떻게 끓는 거다? 두 번 끓는 거다, 이렇게. 이것도 순물질이 아닌 거야. 근데 얘 때문에 얘가 방해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된다? 살짝 높았다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런 건 액체 혼합물의 가열곡선. 이거는 고체 액체 혼합물의 가열곡선. 액체는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두 개니까 여기서 끓고 여기서 끓는 거야. 순물질이라면 무조건 수평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 되겠지? 얘랑 얘 차이죠? 되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158쪽에 157쪽 말고요. 158쪽에 탐구 B 설명 다 했으니까 해석에 바로 채울게.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온다? 낮은 물질.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나중에 끓어 나옵니다. 밑에 OX 해보세요. 빨리 따라오세요. 158쪽 하고 있습니다. 자, 끓는 점 차이가 클수록 잘 분리되는 거 맞지? 5. 2번에 분별 깔때기 이용해도 분리할 수 있어? 섞이면 밀도차 안 되잖아, X. 3번 낮은 게 먼저 나오니까 5. 4번에 D 구간에서는 물만 나오는 거 맞지? 5. 5번에 끓어 나온 물질은 냉각되어서 찬물에 모인다. 5. 뒷장 넘어갑니다. 자, 6번에 문제 풀게요. 이거 소주꼬리 이용해서 탁한술에서 맑은 소주 얻는 과정이다. 분리 방법 뭐라 했지? 이거 뭐라 한다? 증발 아니고 증류. 자, 일단 8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증류 장치지. 그림은 무슨 차를 이용하는 것? 7번 건너뛰었어. 8번. 무슨 차? 우리 집 무슨 차?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데 끓는 점이 어떤 물질?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옵니다. 자, 9번에 가나다라 중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 어디? 나. 물이 끓어 나오는 구간 라. 순서대로 쓰시오. 자, 오른쪽 페이지 10번, 11번, 12번 건너뛰고요. 13번 봅니다. OX. 끓는 점이 어떤 액체? 낮은 액체 X. 액체 혼합물은 각각 상분 물질을 분리해서 얻을 수 있어 없어? 물 따로 에탄올 따로 분리할 수 있지? 맞고. 냉각기의 위쪽에서 들어가 아래쪽에 나와?
아까 아래쪽에서 들어가야 효과 극대화된다 했지? X. 직류되어 나온 기체는 삼각 플라스크가 모인다. 맞죠? 그래서 XO, XO. 자, 뒷장에 유형 체크 문제 풀게요. 자, 1번. 소금물에 벽시 넣어서 쭉 정리랑 분리한다. 이거 물질 특성 뭐다? 밀도 1번. 이거 빠르게 적어보자. 2번. 플라스틱 A, B 밀도 중에 지금 누가 더 큰 거야? 그럼 B. 그럼 B 부등호 B 쪽으로 입 벌리면 되고. 3번. 이때 액체의 조건 있지? 찾아봐, 일단. 조건이 몇 가지였지, 아까? 두 가지였지. 밀도가 중간 정도여야 되고, 뭐 하지 않아야 된다? 녹이지 않아야 된다. 다와 라죠. 자, 4번 풀어볼까? 밀도가 1.1인 고체랑 1.5인 고체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액체는 1.1과 1.5 사이여야 되겠지. 그러면 위에 표를 참고하면 뭘 쓰면 돼? 글리세롤 다 4번. 자, 5번에 옳지 않은 거. 몇 번이 틀렸죠? 이 그림은 무엇을 이용하고 있어? 무슨 특성? 밀도. 근데 옳지 않은 거 몇 번? 5번. 바닷물에서 식 섞는 거 무슨 차? 끓는 점차를 적던지 증류라 적던지 옆에다 5번 옆에 적으세요. 자, 6번에 분별 깔때기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이 아닌 것. 그러니까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섞이는 것을 찾아라는 거지. 그럼 너희가 확실히 아까 예시 들었던 것들 찾아봐. 하나 치워봐봐. 뭐만 남아? 3번. 3번은 얘들아 물과 아세트산 이거 섞으면 뭐게? 아세트산이 뭐의 주성분? 식초야, 식초. 식초 너희 침 나눠져 있어? 아니지. 얘는 밀도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가서 하겠지만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자, 뒷장 넘어서 7번부터 여기 오른쪽에 163, 164 한 장 풀어봅시다. 남은 거는 일단 풀겠지. 1시간 남은 문제는. 그러니까 쌤 줄 테니까. 내가 풀었어. 연필로 풀어. 물과 식용유 중에 누가 떠? 식용유가 뜨면 A에 있어야 돼, B에 있어야 돼. 근데 왜 거꾸로 적었어? 아, 연필로 풀어야지. 무슨 빨리 풀어, 빨리. 왜 안 적어? 기억 니은에 왜 안 적어? 물과 식용유 중에 누가 떠? 7번 말이야. 기억부터 해, 기억 니은. 아니, 적는 거야. 기억에 뭐가 있고, 니은에 뭐가 있냐고. 물과 식용유 중에 누가 기억이 있겠어?
자, 볼까요? 7번에 A, B 중에서 A가 위층에 있지? 그러니까 밀도 작은 게 물과 식용유 중에 누구? 기억이? 식용유, 니은이 물, 디귿이 물, 리을이 화이마탄소. 8번에 위층에 있는 거 누구? 식용유. 2번 물. 3번 에테르. 4번 참기름. 자, 9번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섞이지 않아야 분별 되게 쓰지? 섞인다 했으니까 3번 틀렸고요. 10번에 바다에 떠다니는 기름 제거하는 거니까 밀도 차를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혼자 다른 게 몇 번이야? 4번 소금과 모래 분리하기는 뭘로 쓰는 걸까? 용해도지, 용해도. 맞지? 그 다음에 11번에 밀도 차가 아닌 것 똑같네? 몇 번? 4번 소금과 모래. 자, 12번에 증류에 대해서 물었어. 증류는 끓여서 먼저 끓어 나오는 애가 기체가 액체되는 거잖아. 그래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거지. 끓어 나오는 기체를 냉각하는 거 맞지? 3번에 끓는 점 차이가 어떨수록 잘 된다 했지? 클수록. 그럼 작을의 X. 그 다음에 13번 봅니다. 끓임 쪽 아까 왜 있다 했어?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 막으려고. 그럼 1번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거다. 맞지? 기체 상태 혼합물이 아니라 액체 상태 혼합물이지. 기체 X.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낮은 물질이니까 높은 애 X. 산물은 냉각시키는 효과 맞죠? 동그라미. 14번에 물질의 특성을 물었어. 증류탑에서 원유 분리한다. 바닷물에 식수 얻는다. 이거 뭐지? 증류를 적는 게 아니야. 물질의 특성을 물었잖아. 그거 뭐로 적어야 돼? 끓는 점이라 적는 겁니다. 방법인지 물질의 특성인지 잘 봐야 됩니다. 15번에 바닷물에서 정수 얻으려고 해. 그러면 이건 끓는 점 관련된 거잖아. 그럼 옳지 않은 것. 일단 우리가 확실히 배운 건 뭐 있어? 소주끓에 맑은 소주 얻는다. 3번 되지. 또 물과 에탄올 혼합 분리한다. 되지. 그 다음에 아까 원유 분리도 있었지. 그럼 1번과 4번 중에서 뭐가 아닐 것 같아? 1번이야. 액체 공기도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건데 뜨거운 물로 녹차 우려내는 거는 옆에다가 용해도라고 적어주세요. 용해도. 용해도 중에서도 추출이라는 방법인데 이 녹차 잎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녹차의 성분을 먹고 싶잖아. 물을 부으면 녹차의 성분이 물에 녹아 용해되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용해랑 관련된 겁니다. 용해도. 그 다음에 16번에 이러한 분리 방법은 재결정이 아니라 증류지. 2번에 밀도차가 아니라 끓는 점 차죠. 3번에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끓어 나온다. 맞고요. 기화된 성분이 다시 액화되는 거 맞지? 5번은 뭐랑 관련된 거? 끓는 점이 아니라 밀도 관련된 거. 자, 뒷장에 우리 여기 20번까지 하고 오시겠습니다. 17번. 바로 적자. 이거 무슨 장치야? 증류 장치지. 그럼 몇 번? 2번 끓는 점. 끓는 점을 이용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거. 끓는 점 이용하려면 섞여야 돼, 안 섞여야 돼? 섞여야지. 몇 번? 액체 혼합물이면서 섞여야 하니까 3번. 자, 19번에 주로 에탄올이 나오는 구간. 나, 물만 끓어 나오는 구간. 나, 물만이라 하는 이유가 나에서도 조금 끓어 나왔기 때문에 물만이라고 질문한 거야. 20번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 몇 번? 에탄올이 끓는 점보다 약간 낮은 게 아니라 약간 높다. 왜 높다 했지? 누가 방해해서? 물이 방해해서 무엇을? 에탄올의 기화를 방해해서 서술형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했고 또 다른 예시는 우리 10분 쉬고 마저 볼게요. 157쪽에 펴놓으면 됩니다. 157쪽. 잠깐만. 선생님 가져갈게. 자, 다시 볼까. 자, 우리 앞 시간에 혼합물 분리해서 얘들아 밀도차랑 끓는 점 차 봤지? 근데 끓는 점 차가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좀 더 예시 볼게요. 아까 선생님 몇 쪽 편하라 했지?
57쪽. 보자. 근데 끓는 차는 얘들아 포인트 두 가지 기억하라 했지. 증류라는 게 처음에 뭐 한다? 끓인다. 그리고 원래 액체 상태로 먹고 싶으면 다시 뭐 하면 된다? 다시 냉각하면 돼. 근데 끓는 점 차이가 비슷할 땐 증류 말고 뭘 쓸 수도 있다? 분별 증류를 이용하기도 한다. 근데 이것도 그냥 일종의 증류야. 근데 좀 더 이제 좀 정교한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밀도차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고 얘들은 증류, 분별 증류 장치를 이용한다. 근데 포인트는 처음에 가열한다. 그래서 기체 상태로 얻는다. 근데 만약에 액체로 먹고 싶으면 다시 뭐 하면 된다? 냉각하면 된다. 그래서 냉각은 꼭 안 해도 되지만 가열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 근데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원유 볼게. 원래 이제 원유를 각각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를 분리하려면 일단 가열을 해야 되겠지. 그럼 원유는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혼합물이지. 적어볼까? 원래 원유는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이었어. 이걸 가열을 할 때 보니까 이 석유부터 해서 중유까지 끓는 점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중유는 300도씨는 되어야 끓는데 석유는 마이너스 42에서 1도씨만 되어도 끓는 거야. 그럼 조금만 열을 가해도 바로 훅 날아가겠지. 끓었다? 그럼 무슨 상태가 돼? 기체 상태가 돼. 그럼 가볍지?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먼저 빠져나와. 그럼 남아있는 얘들 중에서 이제 휘발유는 이제 30에서 120도가 되었을 때 끓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한 30도에서 120도가 되면 휘발유가 기체 상태로 날아가겠지. 자, 근데 문제는 등유가 150도가 되어야 끓는데 120도가 되어도 모르고 같이 끓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증류탑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거든. 식는다라는 건 다시 내가 왜 기체가 되었지라고 하겠지? 다시 내려가.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증류가 스스로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가장 높은 곳이 끓는 점이 낮은 애야, 높은 애야? 끓는 점이 낮은 애야. 제일 먼저 분리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일 밑에 마지막까지 끓지 못한 고체들, 그 찌꺼기는 어떻게 처치 곤란이었는데 이것을 도로 포장재로 이용하게 된 겁니다. 여기 증류탑의 특징은 여러 개 층이 있는데 위로 갈수록 온도는 낮은 거야. 그리고 이 증류탑도 높이가 높을수록 좋은 거야. 왜냐면 스스로 여러 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을수록 분리가 잘 된다는 같은 의미겠지. 여러 번 일어난다. 일단 많은 양의 원유를 넣더라도 스스로 다 따로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자, 그럼 여기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누가 먼저 나온다? 석유가스가 증류탑의 맨 뒤쪽이 아니라 이거 오턴데 맨 위쪽에서 나온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우라고 하는 학교도 있거든. 누가 끓는지 제일 낮아, 누가 제일 높아. 그래서 외우자면 앞글자 따서 석유, 휘발유의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로 해서 유나가 학교 등교 중 생각하면 돼. 유나는 등경 중. 밑으로 갈수록 끓는 점 무겁다, 높다 생각하면 돼. 여기서 질문. 자, 그럼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분리시켰지. 그러면 얘들은 각각의 물질들은 순물질이다. OX. 왜 X야? 느낌적으로 아니야? 왜 아니야? 얘가 순물질이 아니야. 왜 아니게? 아니, 여전히 150에서 280이잖아. 150도씨가 아니지. 끓는 점이 있어? 딱 하나로? 아니잖아. 물에 끓는 점이 90도씨에서 110도씨야? 아니잖아. 100도씨에서 끓는 건데 30도씨에서 120도씨라는 건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을 분리시킨 거야. 여전히 뭐다? 혼합물이었어. 마구잡이 혼합물에서 비슷한 혼합물로 분리시킨 거지, 혼합물을 분리했다고 해서 얘들이 순물질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원유 이해되지?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거야. 액체랑 에탄올과 물에 끓는 점. 그럼 이번에는 공기 볼게. 봐봐. 액체 혼합물이야. 그럼 가열을 해가지고 기체 상태가 나올 때 어떤 애가 먼저 나온다? 끓는 점이? 어떤 애? 낮은 애가 먼저 기체로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공기를 분리하려고 하는데 공기는 액체 혼합물이야? 무슨 혼합물이지? 자, 그럼 기체 혼합물을 이걸 분리하고 싶은데 애들이 섞여 있어. 얘들도 섞여 있으니까 이거 밀도차가 아니란 말이야. 당연히 이제 막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밀도차는 안 돼. 그래서 얘들도 끓는 점이 달라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증류를 쓰면 되는데 문제는 끓일 수가 있어? 얘들아? 기체를 끓일 수 있어? 이미 끓어져 있잖아.
끓어서 기체가 된 거잖아. 그럼 뭐 시켜야 돼? 냉각시켜서 뭘 만들어야 돼?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 그리고 뭐 하면 돼? 가열하면 되지. 그럼 끓는 점이 낮은 애가 기체로 하는 거야. 그럼 하나 추가되는 게 뭐다? 냉각을 시켜. 그래서 액체를 만들어. 그리고 이제 뭐 한다? 똑같은 거야. 가열을 해. 그러면 기체가 되겠지. 누가 먼저 기체가 된다? 끓는 점이 낮은 애가 기체가 된다. 근데 이거는 냉각시킬 필요가 없는 게 원래 기체였던 애잖아. 맞지? 끓였다가 냉각하는 이유는 액체를 얻기 위해서는 얘들은 공기를 얻고 싶으면 그냥 냉각은 할 필요 없지. 그러면 가열을 하는데 그 앞에 냉각이 추가된 것 뿐이야. 되겠지? 그럼 봐봐.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 질소. 그 다음 많은 게. 자, 근데 우리가 액체 질소 얻으려면 공기를 쓰는 게 아니지. 질소는 뺐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공기에서도 우리가 질소 기체만, 그 다음에 산소 기체만, 아르곤 기체만 하나씩 빼내고 싶어. 그래서 끓이려고 하는데 마침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5, 마이너스 185 좀 달라. 그래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시켰다? 일단 첫 번째, 냉각시켰다. 그래서 액체로 만들었다. 그래야 끓일 수 있으니까. 맞지? 가은아? 자, 액체 공기보다 혼합물, 균일 혼합물이었잖아. 자, 그래서 가열을 하는데 봐봐. 질소가 마이너스 195, 아르곤이 마이너스 185, 액체가 마이너스 183. 누가 끓는 점 제일 낮아 보여? 질소. 앞에만 적을게. 소수 좀 떼고 마이너스 195로 제일 낮지. 그 다음이 아르곤 마이너스 185. 그 다음 산소가 마이너스 183이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을 액체로 만들려면 적어도 몇 도씨까지 낮춰야 액체가 될까? 응? 대충 마이너스 200은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몇 도보다 이하가 돼야 돼? 195보다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196도씩 가야 먼저 냉각되고 얘까지 냉각되겠지. 그럼 첫 번째 하는 이 역할은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마이너스 한 200도까지 냉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다 액체가 되겠지. 자, 그럼 첫 번째 냉각했어. 이제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뭐 한다? 가열을 한다.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끓어 나온다? 끓는 점이 제일 낮았던 질소가 먼저 끓겠지. 얘가 어떤 상태? 기체가 돼. 그럼 아르곤과 산소는 아직 기체가 아니지. 액체지. 그리고 얘를 또 끓여서 내보내는 거야. 자, 그러면 질소가 제일 먼저 기체가 되니까 제일 위에 있어야 돼? 제일 밑에 있어야 돼? 제일 먼저 끓어서 기체가 됐으니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애가 먼저 기체가 돼서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끓은 애가 나가는 거지. 자, 근데 봐봐. 질소가 기체됐어. 그 다음에 아르곤이 뭐가 돼? 기체됐지. 자, 근데 아직 여기서 산소는 기체 상태가 되지 않고 아직 액체일 때 우리가 원하는 게 기체가 아니라 분리가 목적이라면 얘 빠져나왔지? 얘도 빠져나왔지? 아직 산소는 기체가 되지 않았지만 분리가 끝이잖아. 그럼 더 이상 안 끓여도 되지. 그래서 산소는 기체로 얻어도 되지만 액체 산소라고 여기 적혀있는 이유가 더 이상 안 끓이면 돼. 여기 액체였는데 날리고 남았어. 그럼 분리 끝. 되겠지?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 원유랑 다른 점은 냉각 한번 했다? 그게 다른 게 끝이야. 자, 그럼 여기에 누가 제일 먼저 분리된다? 질소, 산소, 누구? 질소. 왜 질소가 먼저 분리됐어? 끓는 점이 낮아서. 어떤 상태로 나온다? 기체로 나온다. 자, 이까지 이해됐어? 자, 쌤이 하나 더 할 건데 원래 끓는 점 차는 끓여서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끓었으니까 기체로 나와야 돼. 근데 기체일 때는 잠깐 액체로 만들었다가 끓여서 끓는 점 낮은 애가 기체로 나오는 거야. 이까지 됐지? 자, 조금 다른 거 볼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이것도 기체 혼합물인데 뷰테인과 프로페인을 분리하고 싶어. 뷰테인 들어본 적 있어? 부탄가스. 맞지? 뷰테인, 메테인 화학식이 뭐더라? 메테인. 암모니아는 NH3, 메테인은 그 가스들은 다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거든. CH4. 프로페인은 C가 3개짜린 가스야. C3H8 가스고 뷰테인은 C4H10 가스야. 요거는 몰라도 되지만 그냥 같은 계열의 애들이다.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가스들이야. 기체 혼합물이라는 거야. 그럼 얘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것도 기체 혼합물이지. 일단 뭐 시켜야 돼? 냉각시켜야지. 근데 봐봐. 뷰테인을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야.
프로페인은 마이너스 40이야. 그럼 끓는 점이 다르지? 그럼 끓는 점 차를 이용하면 돼. 그래서 이제 냉각을 시킬 거야. 그럼 여기에 누가 끓는 점이 더 낮아? 응? 자, 프로페인이 마이너스 40이야.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 뷰테인이 마이너스 0.5야. 그럼 첫 번째 역할은 뭐다? 냉각. 자, 1번 냉각. 적어도 몇 도씨까지 낮춰야 돼, 얘들아? 마이너스 45까지 낮춰야지. 그리고 끓여. 끓이면은 누가 먼저 끓어? 프로페인이 끓겠지. 그럼 어떤 상태로 나와? 기체로 나와. 그럴 줄 알았거든? 자, 해볼게. 냉각시킬게. 자, 이거 냉각시키는 상태 봐봐. 어떻게 냉각시키고 있어? 얼음에다 뭐 뿌리고 있지? 소금 뿌리고 있어. 너희 슬러시 만들 때 얼음에 소금 뿌린 거 알지? 그냥 얼음은 0도씨잖아. 근데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된다? 혼합물이 된다. 그럼 어느 점이? 낮아진다. 맞지? 그러면 어느 점이 계속 낮아져. 그럼 소금에다가 얼음을 넣잖아? 그럼 대충 마이너스 17도씨가 정도 되거든? 자, 그러면 이 정도 처음에 냉각했어. 뷰테인은 액체가 됐어, 안 됐어? 냉각됐지? 자, 집중해. 집중. 선우야. 집중해. 문제를 본인이 풀어야 되잖아, 좀 이따가. 프로페인 액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아직? 자, 근데 소금을 더 넣어. 그럼 혼합 비율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더 낮아질 수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1도씨까지 더 낮췄어. 얘 액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래서 계속 낮추다가 마이너스 30도씨까지 낮췄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얘는 지금 무슨 상태야, 지금? 얘는 분리됐잖아. 그거 할 거 없는 거야. 그냥 냉각 끝이야. 그럼 누가 먼저 나온 거야? 뷰테인이 먼저 나온 거야. 그럼 쌤 위에랑 밑에랑 뭐가 달라요? 왜 얘들은 냉각하고 끝내지 않고 냉각하고 가야 됐고 얘들은 냉각만 해요? 봐봐. 얘들은 냉각을 하려고 하니까 산소랑 아르곤이 몇 도 차이야? 2도 차이지. 그럼 냉각하다가 이게 액체가 동시에 같이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너무 끓는 점 차이가 비슷하니까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아싸리 다 냉각시킨 다음에 끓여서 기체로 날려버린 거야. 질소 날리고 아르곤 날리고. 근데 얘들은 차이가 마이너스 40이나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7로 가도 되고 30로 가도 되고 상관없어. 소금을 대충 뿌려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냥 분리돼 버리는 거야. 굳이 힘들게 더 비효율적으로 이까지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 차이가 비슷할 때는 말 그대로 중류를 쓰면 되지만 끓는 점 차이가 클 때는 뭐가 끝이다? 냉각이 끝이다. 근데 봐봐. 냉각시켰더니 뷰테인이 먼저 나왔지. 그럼 봐봐. 냉각을 시키고 바로 나왔어. 그러면 누가 먼저 나온 거야? 끓는 점이 높은 애, 낮은 애? 끓는 점이 누구? 높은 뷰테인이 나왔잖아. 끓는 점이 높은 애가 어떤 상태로 나왔어? 액체 상태로 나온 거야. 그래서 뷰테인과 프로페인만 따로 기억하세요. 끓는 점이 원래 낮은 애가 기체로 나와야 되는데 가열시켜서 빼낸 게 아니라 냉각시켜서 빼낸 거니까 높은 애가 액체 상태로 나온다. 근데 예시가 뷰테인과 프로페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외워. 누가 나온다? 뷰테인이 빠져나온다는 걸 기억하기. 혼합기체를 소금 섞인 얼음 넣으면 끓는 점이 높은 애가 나옵니다. 뷰테인이 액체로 나온다. 끓는 점 차이가 많이 나니까. 되겠죠? 자, 잘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 풀게요. 159쪽에 7번 OX. 분별 증류. 분별 증류란 증류가 여러 번 일어나는 거다. 맞니? 맞지? 그 다음에 끓는 점 차이가 크지 않아도 분리 가능하다. 좀 더 정교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지. 크면 좋겠지만 크지 않아도 가능은 하다. 그다음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액체 분리하는 거야. 섞이고 끓는 점 차이지. X. 원유 분리도 하나하나 분리하는 거니까 분별 증류죠. 맞죠? 오른쪽에 10번 봅니다. 자, 증류탑으로 원유 분리하는 거 특성을 물었어. 뭐라고 해야 돼? 끓는 점. 특성은 무조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거 적는 거야. 방법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 증류랑 하는 거고. 분별 증류. 11번에 적어봐. 끓는 점 제일 낮은 거. 제일 위쪽, 아래쪽. 제일 위쪽에 먼저 나온 거. 위에 그림 보고 적으세요.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근데 그림이 없어. 그럼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석유, 휘발유, 등경중. 자, 12번에 탁한 술로 맑은 소주 만들기는 증류. 근데 물과 에탄올 각각 분리하니까 분별 증류. 공기도 따로따로 분리하니까 분별 증류. 얘들아, 공기는 누가 제일 먼저 나왔지?
질소가 왜 끓는 점이 제일 낮아서. 프로펜과 뷰테인은 누가 먼저 나왔어? 뷰테인이 왜 끓는 점이 높아서. 자, 13번은 했죠. 자, 그럼 요게 164쪽까지 5쪽까지 풀었지? 자, 난 마지막 세 문제 마무리할게. 21번. 가장 먼저 끓어나오는 물질은 제일 위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위에. 그래서 A. 끓는 점이 제일 높다? 2. 몇 번? 2번. 옳지 않은 것. 몇 번이 틀렸죠? 5번 가장 먼저 분리되는 건 F가 아니라 A로 고치고요. 23번에 얘는 원유, 그러니까 증류탑이 아니라 기체야. 공기 분리하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분리되는 게 누구였어? 질소였지. 그럼 질소가 제일 위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지금 A의 질소지. 근데 위에 표 봐봐. 질소, 산소, 아르곤 중에 누가 끓는 점이 제일 높아? 산소가 제일 높지.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산소가 제일 높으니까 얘는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액체 끓지 못했으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 산소는 C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중간에 B가 아르곤이 되네. 그럼 몇 번? 4번. 자, 크게 동그라미 하고 잠깐 책 덮고요. 워크북에 119쪽 용어 테스트 봅니다. 이거 지울게. 필기. 풀어야지. 용어 테스트. (119쪽이요) 자, 1번의 용어 테스트. 밀도가 다른 고체화한 물은 두 물질의 어디 정도? 중간 정도. 그 다음에 녹이지 않는 뭘 써야 돼? 액체에 넣으면 되겠지. 꼭 물은 필요 없어. 2번. 밀도가 작은 물질은 뜨고 큰 물질은 가라앉으니까 무엇을 이용한다? 분별, 깔때기. 3번에 무슨 차? 끓는 점차. 4번에 이 방법을 뭐라 한다? 증류. 5번에 끓는 점이 어떤 에탄올? 낮은 에탄올이 먼저 나오고 높은 물이 나중에 나오고요. 6번에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 먼저 나와? 낮은 물질이. 증류탑 가장 위쪽에서 분리됩니다. 잘했고, 이제 쌤이 아까 숙제 보고서 못한 거 검사할 건데 할 동안 이거 문제 풀면 됩니다. 번호 적어놨지? 바로 옆에 2번부터 풀면 됩니다.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아.
있는 거. 다 했어? 대점까지? 응, 제가 프린터물. 응, 이거야? 응. 그때 다 하고 갔어? 아니, 이거 채점 됐어요. 어떻게? 끝났어? 끝났어? 문제집으로 뭐를 찾았다고 얘기하시던데. 단위를 적어야지, 단위를. 이거. 그래서 다시 고친 거야? 응. 됐어. 오, 선생님이 확인해 줄랬는데 이게 같이 한 거구나? 응. 그리고 앞에 책 숙제는? 응, 그럼 제일 앞에 기금 찍어줄게. 응? 안 적었었어? 여기 있던데. 다음에 앞에 숙제는 다 했지? 바로 기금 찍어줄게. 그때 프린트는 다 풀고 갔나? 아예 다 풀었었어? 쭉? 이거 한 거야? 다 바로 기금 찍어줄게. 이거 앞으로. 그리고 여기 눌렀어. 오케이. 가연이 프린트는 했어? 이렇게. 프린트는 놔두고 갔다 했나? 응,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거. 질문 빼고 다 했지? 응, 바로 찍어줄게. 네? 잘했어. 나머지 해서 오세요. 응. 이거 다 풀어서 왔어? 응. 응. 이렇게 앞에 숙제 있는 거 보자. 다 했어? 응. 선생님이 프린트물은? 프린트물. 아이고. 이거 50 기준이니까 8번 남아요. 아, 이거를 이거는 50이니까 나누기 해야 되고 200이니까 곱하기 해야 돼. 이런 점 이따 다시 풀자. 이거 숙제는 다 했지? 응, 앞에 도장 찍어줄게. 프린트물 남았을 때 그럼 둘다 치우자. 숙제? 누다 마치고 얘기하자. 어떻게 끝나고 와주세요. 목요일날? 이번 주에? 일단은 보고. 몇 시쯤? 쪽까지 11쪽까지 저녁 8시는 안 되는데. 8시간 남았는데. 더 일찍 안 돼. 5시쯤. 프린터물을. 땡큐 가져가. 누가 갖고 갔다고? 그럼 다시 풀자.
자, 우리 128쪽 같이 볼까요? 128쪽에 플러스 39번 보자. 자,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어. 가나다라 중에서 나에서 누가 끓어? 나 구간에서 에탄올 나에서 물이 끓지. 요 방법을 직류라 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분별 직류다라고 하지만 그냥 틀어서 직류를 한다. 맞는 말이고 물만 끓어나오는 건 가가 아니라 어디? 라. 39번부터 하고 있어요. 주로 에탄올이 나오는 것은 나이다. 맞지?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고 리을의 혼합물의 양이 많아지더라도 라 구간에 결국 뭐만 남아? 물만 남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는 건 아니겠지. 그 답은 2번. 40번에 마이너스 200도씨까지 냉각했어. 누가 제일 먼저 분리돼?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게 누구였어? 그냥 외워놓는 게 나아. 질소. 자, 41번에 끓는 점이 높은 순서대로 누가 제일 높겠어? A야, E야? E부터 해서 거꾸로 적으면 되겠지. E, D, C, B, A 해서 이쪽으로 입 벌리면 되고요. 42번에 자, 공기 가장 위쪽에 얻을 수 있는 기체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누구? 질소. 자, 43번에 물에 볶지 않느냐 아니라 녹지 않느냐. 오타. 문제가 녹지 않는 몇 가지 고체 물질을 이 부피랑 그 다음에 질량을 측정했대. 그럼 뭘 알 수 있어? 부피분의 질량인 밀도 알 수 있겠지. 이때 두 가지를 섞어서 물에 넣었을 때 그림과 같이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뜨려면 하나는 1보다 밀도가 작아야지. 맞지? 하나는 밀도가 1보다 큰 거 찾아야 되겠네. 그럼 일단 1보다 작은 게 A 또 20분의 10이니까 또 없어? E도 있네. 그러면 A랑 E는 물보다 떠. 맞지? 그 다음에 B, C, D는 물보다 크니까 가라앉겠지. 그러면 B, C, D와 A, E를 찾아야 되니까 몇 번? 1번 A랑 B는 되네. 2번에 A, E는 둘 다 뜨니까 안 되고 B, C는 둘 다 가라앉는 거지. 4번, 5번도 둘 다 가라앉아서. 그럼 128쪽은 쌤이랑 다 했고 일단은 숙제부터 적고 갈게요. 120쪽부터 해서 127쪽. 오늘 9월 맞지? 9월 20일에 오늘 배운 게 혼합물 분리. 밀도차랑 끓는 점차 배웠죠? 혼합물 분리 1. 그래서 숙제는 워크북 페이지 120에서 128쪽. 이 아니라 7쪽까지야. 플러스 번 쌤이랑 했으니까. 127쪽까지고요. 자, 그럼 워크북은 덮고 이제 숙제는 안 주고 진도만 조금 나가자. 초록색 책. (171쪽) 해봅시다. 자, 우리 다음 시간 하면 이제 이 내용은 마지막인데 우리 앞에서 혼합물 분리 1에서 무슨 차 배웠어? 밀도차 끓는 전차. 그럼 이제 남은 건 무슨 차밖에 없어? 용해도차. 근데 용해도는 뭐에 따라서 달라졌어? 같은 물질이고 같은 용매더라도 온도에 따라 달라졌지. 그래서 뜨겁냐 차갑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뜨거울 때 둘 다 잘 녹았는데 차갑게 만들었더니 여전히 잘 녹는 애가 있어. 근데 차갑게 했더니 갑자기 막 다 토해낸 애들 있어.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자, 혼합물 분리 2에서 용해도차가 내용이 좀 많아서 자, 왼쪽 페이지 와봐. 왼쪽 페이지 제목이 뭐에 대한 용해도차? 용매에 대한 용해도차. 용매 동그라미 쳐봐. 특정 물질에 녹는 용해도차가 있고 자, 오른쪽 페이지에 2번 뭐에 따른 용해도차?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 있지. 온도 동그라미 쳐봐. 뜨거울 때 차가울 때 따라 달라지는 거. 여기서 메인은 용매일 것 같아? 온도일 것 같아? 좀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는 온도야. 왜냐면 몇 도씨로 낮췄을 때 용해도가 얼마니까 얼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좀 간단한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은 물에 녹는데 모래는 물에 안 녹지. 맞지? 근데 또 소금이 참기름에 녹아? 안 녹지. 그러니까 어떤 용매인지에 따라서 녹을 수도 있고 안 녹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뭔가 분리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용매에 대한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 중에 첫 번째가 거름인데
거름이 이제 거름종이 있지. 미세한 구멍이 있는 여기에 이 구멍보다 작으면 얘를 통과하겠지만, 그러니까 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비빔면에 물은 떨어지지만 면은 위에 남잖아. 뭔가 알갱이가 크면 위에 남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는 걸러지고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빼낼 건데, 예를 들어서 소금과 모래가 있다. 그러면 물을 넣으면 되겠지. 물에서 소금은 녹으니까 이 거름종이를 통과하겠지. 녹았으니까 거름종이를 통과해. 근데 모래는 통과하지 못해. 그래서 특정 물질만 녹이면 돼. 둘 다 녹여야 돼? 안 되지? 하나만 녹이면 돼. 그 용매가. 알겠지? 둘 다 안 녹여도 안 되고, 둘 다 녹여도 안 되고, 하나만 녹이는 용매를 택하면 된다. 자, 염화나트륨이 마찬가지 뭐야? 소금이지? 얘들아, 나프탈렌 들어본 적 있어? 옷장에 있는 흰색 고체 본 적 있지? 그 소금이랑 나프탈렌 있잖아? 그럼 마찬가지 물을 넣었어. 그러면 확실히 아는 거. 소금은 물에 녹잖아. 거름종이를 통과해. 근데 나프탈렌은 통과하지 못하니까 거름종이 위에 남아있어. 근데 물이 아니라, 자, 여기 에탄올 줄쳐봐. 에탄올을 쓰잖아? 소금은 아까 기름이 안 녹았던 것처럼 에탄올에도 안 녹아. 근데 반대로 나프탈렌은 에탄올이 녹아.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졌지. 그래서 어떤 용매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이런 방법을 거름. 그래서 요 장치는 무슨 장치? 거름 장치. 그럼 내려온 게 뭐다? 녹은 물질. 거름종이 위에 남은 게 뭐다? 녹지 않는 물질. 그래서 녹는 거랑 녹지 않는 거니까 용매에 대한 용해도야. 뜨겁고 차갑고랑 상관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추출입니다. 추출. 추출은 특정 물질만 빼내는 건데, 자, 이런 거야. 너 혹시 뭐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 누구 좋아해? 가영이 누구 좋아해? 없어? 다은이는? 좋아하는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그 B라고 해볼게. B랑 박염이랑 사귀고 있었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되겠지. 근데 어떻게 우연히 살고 있었어. 근데 쌤 엄마가 얘 둘이 사귀고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잖아. 그래서 떼내놓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떼려고 해도 우리가 너무 좋아 죽으니까 못 떼내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제니를 섭외시켜. 그래서 제니가 와. 그래서 B한테, B야, 박예민이랑 헤어지고 나랑 사귀지 않을래? 그럼 B가 어떤 선택하겠어? 당연히 쌤을 버리고 B가 제니랑 달라붙겠지. 맞지? 그래서 이제 제니랑 B랑 짝짝꿍이 됐어. 근데 사실 제니가 B가 좋아서 사귀자는 게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부탁을 한 거야, 제니한테. 얘들 둘이 좀 떨어지게 네가 네 인기를 써라. 그래서 일단 떨어뜨리는 성공했으니까 제니는 잘 나가잖아. 그래서 날라가. 그래서 B는 결국 혼자 남아.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여기에서 B만 빼내고 싶은데 잘 안 떨어지니까 박염이란 애보다 더 이제 B랑 잘 맞는 애를 넣는 거야. 그 특정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물질을 빼내는 게 추출이야. 그러니까 여기 혼합물이었는데 어떤 물질만 빼내고 싶어서 뭔가를 이용하는 걸 추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차를 우려낸다. 그래서 우리가 녹차에 있는 잎에 어떤 성분을 먹고 싶은데 다 먹고 싶은 게 아니지. 그럼 그 성분만 먹고 싶은데 이 성분이 마침 물과 친한 거야. 그럼 물이 제니야. 그리고 그 녹차 성분이 B야.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지. 근데 마침 물을 빼낼 필요 없이 그냥 함께 같이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나무의 쓴맛 제거하기. 나무의 쓴맛도 마찬가지 물과 친해서 물에 넣으면 물에 우러나오는데 이건 특정 물질을 쓰고 싶으면 빼내고 싶은 거지. 그러면 쓴맛 제거한 물을 버리면 됩니다. 되겠지? 뭐 향수 만들기도 마찬가지고 드라이 클리닝 맡겨본 적 있어 혹시? 부모님이 세탁소 가면? 왜 우리가 기름 세탁이라고 하지? 만약에 너희가 때 같은 거 묻을 때 그게 기름때라든지 막 껌 같은 거 묻었다. 그럼 물 넣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히려 진한 기름을 넣어서 특정 물질을 빼낸다. 한약 따르기도 그렇고 커피 만들기도 마찬가지. 특정 물질 빼내는 걸 추출이라고 하는데 특정 물질이 여기 녹았으니까 이것도 용매에 대한 용해도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볼게. 콩 속에 지방을 분리한다. 우리 콩기름 써본 적 있지? 올리브유, 콩기름 같은 거. 콩에 지방만 빼내고 싶어. 근데 지방이 콩이랑 붙어있으니까 쓰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뭘 썼냐면 제니를 비유한 게 에테르야. 에테르나 헥센을 넣어. 에테르 기억나지? 물과 에테르 안 섞였던 거. 에테르 넣으면 지방이 나 에테르가 더 좋아 해서 에테르한테 빠져나와. 근데 사실 우리는 지방만 얻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서 지방이 에테르랑 붙어서 빠져나오는데 에테르는 휘발성이 강해서 날아가 버리거든. 결국 우리는 지방만 얻을 수 있는 거지. 특정 물질 빼낸다? 이걸 뭐라 한다? 추출이라 한다. 되겠지? 식초랑 아세트산 분리.
아까 아세트산, 쌤이 이거 물과 섞으면 식초 된다 했잖아. 식초에 아세트산만 빼놓고 싶어. 그럼 뭘 이용해? 에테르를 이용해. 그래서 아세트산이 물보다 에테르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에테르에 붙어서 나온다. 그래서 에테르는 휘발성이 강해서 잘 나가니까 금방 날아갑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은 아세트산만 뺄 수 있다. 용해도차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문제 풀고 마칠게. 175쪽 개념 체크 1번에 소금과 나프탈렌의 혼합물에서 자 동그라미 쳐봐. 물을 넣었대? 에탄올을 넣었대? 에탄올을 넣었대. 자 그러면 거름장치로 거르면 누가 위에 남아? 녹지 않는 게 누구? 소금. 누가 통과한다? 나프탈렌. 자 2번에 OX 거름은 밀도차다. 이거 무슨 차야? 용해도차야. 뭐에 대한? 용매에 대한 밀도 X. 추출은 용해도차 맞지? 근데 온도에 따른 거야? 특정 물질이 녹은 거잖아. 그러니까 용매에 대한 용해도차야. 온도 X. 재결정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보지 말고 3번 녹차 우려내는 거 분리 방법으로서 특정 물질을 빼내는 걸 뭐라 한다? 추출이라 한다. 4번에 소금과 모래를 물에 녹여서 모래가 거름종이 분리되는 방법은 거름. 2번에 물에 녹차에 담그는 건 추출. 3번은 아직 안 배웠죠. 재결정 분별 결정 중에 하나야. 5번에 근데 거름과 추출과 안 배운 재결정 분별 결정어를 이용하는 특성이 뭐다? 용해도. 방법이랑 용해도는 다른 거지. 잘했고 저 뒤로 쭉쭉쭉쭉 유형 체크 183쪽 1번 2번 풀어봅시다. 거름종에 남는 물질 A 적는 거는 안 녹는 거 말하는 거야. 녹지 않은 거. B가 통과하니까 B가 녹는 거야. 그러면 기억은 뭐 적어야 돼? 녹지 않는 거? 모래. 니은이 소금. 자, 소금과 나프탈렌 중에 물을 넣었어. 그러면 녹지 않는 게 누구야? 디귿이 나프탈렌이고 리을이 소금. 근데 에탄올은 반대가 되지. 그래서 녹지 않는 미음이 소금, 비읍이 나프탈렌. 2번 문제 풀어봅니다. 이번에 물을 넣었잖아. 맞지? 그러면 통과한 B에 뭐 있어야 돼? 소금. A에 나프탈렌 있어야 돼. 지금 옳은 거 몇 번? 3번입니다. 잘했고요. 책 떴고 우리 5분 남았는데 아까 쌤이 요거 계산형 암기력 있지? 이거 채점했는 것 중에 틀린 사람은 지금 고치고 종이 새로 받은 사람은 그때 집에 놔두고 왔잖아. 그래서 1, 3 빼고 2, 4, 5, 6, 8번 2, 4, 5, 6, 8번 지금 풀면 됩니다. 근데 고칠 것도 없고 그거 할 것도 없는 사람은 쪽지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 칠 거 빈칸에 적고 있으면 됩니다. 시작! 150g을 녹였잖아. 20도씨에 넣었대. 얼른 빼야 돼? 32를 빼야지. 그러니까 80도씨니까 170에서 32를 빼는 게 아니라 나는 말 그대로 150을 넣었는데 20도씨니까 32밖에 못 넣었잖아. 그럼 여기서 150에서 32를 빼면 되겠지. 이거 밀도는 왜 해? 그때 했던 거 아니야? 다 했잖아. 이거 쪽지 시험 쓰겠습니다. 그래서 소수로 적어야지. 지금 이거 바로 칠 거야.
아니, 이거는 지금 바로 쳐. 지금 공부해서. 빈칸에 책 보고 적어봐, 지금. 이거 말고, 뭐가 숙제인지도 몰라? 137 빼고, 그다음에 얘는, 응? 우리 50g에 50g 기준으로 봐야지. 50g 녹였잖아. 20도씨에서 100g 기준 이거니까 50g 기준 절반이지? 그만큼 빼야지. 50에서 빼야지. 50 빼기, 이거 16은 잘했어. 근데 50에서 빼야지. 응. 50 기준으로 푸는 거야. 50 기준으로. 응, 그래. 다 했어? 응. 쪽지 시험 그거 보면 되고. 빈칸 채우세요. 볼펜으로 채워봐. 응. 얘는 답이 어딨어? 응. 그러면은 물이 얼마라는 거야? 90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비례식으로 계속 풀어야 되겠네. 물 90 기준에 얼마 있다는 거야? 60 있네? 20도씨면 32니까 90 기준에 얼마 있는지를 찾아야겠지. 그래서 빼야지. 이것도 우리 다 했지? 다 하고 갔지? 도장쌤 안 찍어줬다, 이거? 그치? 잘못 찍었지? 잘못 찍었 응, 하나 남았네? 나머지는 다 맞아. 얼마 나왔어? 34? 됐어. 얘는 60에. 합쳐서 150이잖아. 그럼 물 얼마라는 거야? 어? 50. 왜 50이야? 우리 다 100g. 물이 얼마라는 거야? 60에 물이 얼마길래 용액이 150이야? 90이잖아. 그럼 물 90자리를 찾아야지. 물 90에 60도가 있다. 20도씨 기준이면 100일 때 30이니까 90일 때 얼마인지 찾아야지. 60에서 그거 90 기준에 이거를 빼야 되겠지. 왜 3이